이번에는 코를 편집해주도록 할게요. 코도 레이어 그대로 추가해주게 되는데 이번에는 변형 브러쉬 도구 옆에 이 변형 패스툴이라는 것을 사용해 볼 거예요. 이게 또 점을 찍을 수 있게끔 나오거든요. 네, 자유롭게 찍어주시고 일단 위치로 옮겨줄게요. 이 점을 이동함에 따라 주변 메쉬들이 움직입니다. 이 점이 주변 메쉬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편집하기에 역시 용이한 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눈을 편집해 보도록 할게요. 눈은 디포머로 좀 묶어줄 거예요. 눈 양쪽을 각각 디포머로 묶어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눈 한쪽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눈동자와 눈동자에 속한 레이어들은 제외해주세요. 그런 다음 워프 디포머로 묶어줍니다. 왼쪽 눈도 묶어줄게요. 역시나 눈동자와 그에 속한 레이어들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눈동자와 눈동자에 속한 레이어들을 분리해준 이유는요, 입체감 표현을 위해서예요. 이제 얘네들도 한 디포머 2개 정도로 분리해서 묶어줄 거예요. 근데 눈동자는 레이어 그대로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이 동공이랑 빛효과 1개 묶어줍니다. 이제 준비는 끝이 났고 방금 생성한 디포머들과 눈동자 레이어 따로 각도 X 파라미터에 또 3점 추가해주세요. 일단 위치만 대충 잡아주세요. 네, 대강 모양을 다듬어 주었으면요, 이제 빛 효과들을 움직여서 입체감을 좀 살게 해볼게요. 이제 입을 편집해줄 차례예요. 전체 레이어를 한 디포머로 묶어줄 거예요. 각도 X에 3점 추가해주시고요. 모양에 맞게 또 다듬어주세요. 한 가지 깜빡한 게 있는데요. 아까 만들었던 좌우 눈 디포머에 각각의 단축키 표정도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이미 만들어진 디포머 안에 파츠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냥 선택해주신 다음 이렇게 해주시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볼터치 편집해줄게요. 레이어 자체로 3점 추가해주시고 다듬어주시면 됩니다. 얼굴 그림자도 레이어 자체로 3점 추가해주신 다음에 다듬어주세요. 이제 머리카락을 편집해보도록 할게요. 머리카락은 디포머로 많이 묶게 되거든요. 뒷머리는 지금 레이어가 2개인데 그냥 디포머 하나로 묶어서 편집해줄게요. 이렇게 머리카락들을 레이어 그 자체로 추가하지 않고 디포머로 추가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나중에 편집하게 될 이 머리 흔들림 앞, 옆뒤 파라미터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디포머의 부모-자식 관계 원리를 적용시키시면 생각해보시면 얼굴이 움직였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찰랑이는 거잖아요. 머리카락이 찰랑거려서 얼굴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 XY에서는 머리카락을 디포머로 묶어서 형태를 다듬어주신 다음에 그 안에서 레이어가 흔들리게 해야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움직임이 우선시 되는지를 항상 생각하시면 움직임이 엉킬 일이 없습니다. 그럼 앞머리를 분리해서 디포머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이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흔들리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레이어 그대로 추가해줄 겁니다. 앞머리 그림자도 디포머로 묶어서 편집해줄게요. 왜 앞머리 그림자도 디포머로 묶어서 편집을 해주냐면 앞머리가 흔들릴 때 앞머리 그림자도 함께 흔들리면 좋기 때문에 이제 얼굴 움직임에 따라 몸도 함께 움직이면 좋을 텐데요. 저는 주로 상체, 하체 움직임을 분리해서 편집해요.
여기서 상체에 속한 레이어들을 한데 묶어서 디포머를 만들어주시는데 목 그림자 레이어는 빼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하체들을 묶어서 또 디포머를 만들어주시고요. 파라미터에 추가해주신 다음 편집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 그림자를 레이어 자체로 3점 추가해주시고 각도에 맞게 편집해주세요. 각도 XY 편집이 모두 끝이 났네요. 네모소리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해볼 차례인데요. 먼저 네모소리를 생성하기 전에 결합시켜서 확인을 해보시면 예상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죠. 이 각도 XY 두 파라미터에 사용된 모든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해서 네모소리를 자동 생성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두 파라미터 아무 점이나 우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옆에 뭐가 떠요. 화살표 선택 누르시면 이 해당 오브젝트에 사용된 모든 파츠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메뉴 들어가셔서 네모소리 폼을 자동 생성 눌러주세요. 또 XY 파라미터가 나와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OK 눌러주시면 네, 아까는 움직임이 어색하던 그 구간이 자동으로 움직임이 만들어서 채워졌어요. 하지만 형태가 이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수 다듬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게 그 눈두덩이 피부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얼굴에 클리핑 해주시면 그렇게 심하게 튀어나오지는 않게 됩니다. 눈썹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각도 Z에서도 얼굴의 움직임에 따라 머리카락이나 몸이 움직여야 할 텐데요. 각도 Z의 움직임이 우선시되게 하고 싶은데 이미 각도 XY 몸 디포머랑 머리 디포머가 먼저 만들어져 버려서 그거는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이 몸 디포머를 누르고 어프 디포머를 하나 더 생성해 주시면 방금 만든 디포머가 부모 디포머가 돼요. 이제 좀 자잘한 것들을 편집할 차례예요. 눈 깜빡임을 먼저 편집해볼까요? 그런데 여기서 왼쪽, 오른쪽은 캐릭터 기준이기 때문에 편집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면 돼요. 왼쪽 눈 깜빡임 파라미터에서 오른쪽 눈을 깜빡이게 만들면 됩니다. 속눈썹, 아이라인 꼬리, 쌍꺼풀, 눈두덩이 피부, 아래 아이라인, 아래 눈 피부, 그리고 흰자까지 선택하신 상태로 왼쪽 눈 깜빡임 파라미터에 완두콩 2개, 2점 추가할게요. 그리고 이 편집 창에 들어가셔서 점을 2개를 추가해줄 건데요. 0.15, 0.85에 이렇게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닌데 제가 작업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총 4개의 점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은 0.0에서 완전히 감은 눈, 0.15에서 살짝 감긴 눈, 0.85에서 크게 뜬 눈, 1.0의 기본값입니다. 총 앞에 3개의 점을 작업하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모양에 맞게 편집해 줄 건데요. 0.0에서 완전히 감은 눈이라고 했죠? 변형 패스트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에 점을 찍어주고 감은 눈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버리시면 안 돼요. 만약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잖아요? 점에서 점으로 이동하면서 레이어가 한 바퀴 뒤집어지는 움직임이 추가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얇게 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구간이 생기게 되죠. 레이어 자체를 뒤집어 버리시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손수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속눈썹 정도는 레이어를 뒤집어 주셔도 전체적인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제 이 흰자와 눈동자를 가려주어야겠죠. 먼저 눈두덩이 레이어를 사용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변형 패스트를 찍어주시고 이렇게 끌어서 가려주시면 됩니다.
아래 눈두덩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겨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눈두덩이 레이어를 삭제해주도록 할게요. 눈두덩이 레이어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흰자와 눈동자를 가려주는 방법은요, 그냥 브러쉬 도구를 사용해서 메쉬를 잘 꾸겨주면 됩니다. 두 번째 점도 함께 편집해봐요. 살짝 감긴 눈을 만들면 돼요. 이제 살짝 크게 뜬 눈. 이제 한번 움직임을 확인해보세요. 원래 기존 모양으로 어떤 메쉬를 되돌리고 싶으시면 상단바 모델링, 톤 편집, 원래 형태로 되돌리기 선택해주시면 원래 형태로 되돌아와요. 제가 재미있는 기능을 설명을 안 해드렸어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재생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시면 여태까지 만든 움직임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메뉴 같은 거 선택하시면 다양한 포즈로 재생이 되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나머지 눈도 편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웃음, 눈 미소 파라미터를 편집해 보도록 할게요. 이 눈 깜빡이 파라미터에 사용된 모든 오브젝트들을 선택하셔서 이 점만 추가해 주세요. 0에서 기본값이고 1에서 미소 지은 상태입니다. 일단 뜬 눈으로 웃는 눈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감았을 때의 눈웃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눈 깜빡임 파라미터에서 감은 눈으로 점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눈 미소 파라미터에서는 1.0으로 점을 설정해 주시고요. 감은 눈웃음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눈썹을 한번 움직여볼까요? 눈썹 레이어를 눈썹 위아래로 파라미터에 3점 추가해주세요. 이 좌우랑 각도 파라미터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변형 파라미터에도 3점 추가해줍니다. 마이너스 1은 찡그린 눈썹, 1은 완만한 눈썹이에요. 변형 패스트를 사용해서 모양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편집해주셨으면 또 네모서리 자동 생성해주세요. 결합시켜서 확인해보시면 눈썹이 잘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입 움직임을 편집해볼게요. 윗입술 피부, 아랫입술 립스틱이나 입술 그림자 같은 레이어, 그리고 아랫입술 피부, 윗니, 아랫니, 입 안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입 변형 파라미터에 3점 추가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제일 간단하면서도 그래도 꽤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는 편집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서 입 모양이 커지고요. 또 마이너스로 플러스에서 가면서 약간 우울한 입에서 웃는 입으로 변합니다. 입 변형 파라미터에서는 입을 다문 상태에서 모양이 변하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은 기본값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약간 웃는 입으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윗입술 선에 맞춰서 다른 레이어들도 편집해주시면 됩니다. 입술 피부가 항상 입술선을 이렇게 감싸게끔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입 여닫기를 해줄 차례인데 입 변형 파라미터를 사용했던 모든 오브젝트들 선택해주시고 입 여닫기에 일단 2점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편집창 들어가셔서 점을 추가해주실 건데 제가 입 여닫기 파라미터 편집은 독학 초반에 정말 많이 참고했던 발렌타인님 강좌에서 나온 방식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훌륭한 강좌에 감사드립니다. 점을 추가해주시는데 일단 0.2에 추가, 그리고 이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한 0.21에서 24 정도 사이에 점을 하나 추가해주세요. 0.2랑 1.0 이 두 점만 편집하게 되거든요. 0.2에서 살짝 벌린 입, 1에서 완전히 벌린 입, 이렇게 두 점만 편집하면 돼서 정말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훌륭한 강좌를 만들어주신 발렌타인님께 감사드립니다. 입변형 파라미터 각각의 점을 클릭한 상태로
입 파라미터를 편집해 줄 거예요. 0.2 클릭하신 다음에 살짝 벌어진 입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벌린 입에서 제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수록 입 모양이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맨 왼쪽 점에서 O로 하고 중간 점은 A로 하고 맨 오른쪽 점은 입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말할 때 얼굴도 조금씩 움직이도록 얼굴을 디포머로 묶어서 변형 파라미터에 일단 3점 추가해주시고 얼굴을 조금씩 만져주세요. 그리고 입녀 닫기 파라미터에도 만들어져 있는 점들에 모두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또 모양을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네모서리 자동 생성을 또 해줄 건데요. 그리고 결합시켜서 확인해 보시면 아마 입 모양이 이렇게 이상하게 변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또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각도 XY에서 얼굴을 돌려보면서 어색하지 않은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각도 XY 결합을 해제해주시고 혀 레이어를 각도 X에 3점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각도에 맞게 혀의 모양을 다듬어주세요. 그리고 혀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로 네모서리 폼 자동 생성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결합시켜서 확인해 보시면 각도에 따라 혀의 모양이 변하고 있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 움직임 편집 끝입니다. 이제 눈동자 XY를 편집해 줄 거예요. 양쪽 눈동자를 각각 한 디폼으로 묶어줄 건데요. 각도 XY 파라미터에서 사용했던 눈동자와 눈동자 디포머를 선택한 다음 디포머를 또 만들어주면 됩니다. 방금 생성한 디포머 2개를 동시에 선택해 주시고 눈 X 파라미터에 3점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표준 파라미터 리스트 보시면서 편집해 주시고요. 다 편집해 주셨으면 또 네모서리 폼을 자동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안 알려드리고 자꾸 공식 사이트의 파라미터 가이드를 보시도록 권하는 이유는요. 제가 독학 초반에 리깅할 때마다 직접 만들어뒀던 영상을 보면서 참고했었는데 너무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막 5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하면서 편집을 해야 하고 다들 저 같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비슷한 분이 계시다면 공식 사이트에 빨리 익숙해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표준 파라미터 리스트 외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공식 사이트를 이해하는 법을 익히시면 좀 더 빨리 라이브 2D를 익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캐릭터가 호흡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호흡 파라미터에 따로 상체 디포머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저는 각도 Z에서 썼던 상체 디포머를 그대로 활용하는 편인데 저처럼 이렇게 각도 Z에서 썼던 상체 디포머를 호흡 파라미터에도 활용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각도 Z 파라미터 편집이 모두 끝난 뒤에 호흡 파라미터에 그 디포머를 사용해 주는 것처럼 각도 Z, 그 다음 호흡 파라미터 이렇게 디포머를 사용해 주셔야지 만약에 안 그러시면은 거의 99% 확률로 움직임이 예상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호흡 파라미터에 각도 Z에서 썼던 상체 디포머를 2점 추가해줍니다. 0에서 날숨, 1에서 들숨이에요. 그러니까 1을 편집해주시면 돼요. 이제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물리 연산을 위한 준비 시간이에요. 여기 보시면 머리 흔들림, 앞, 옆, 뒤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머리카락 파츠들을 적당히 분리해서 넣어줄 거예요. 일단 앞머리를 레이어 그대로 머리 흔들림 앞 파라미터에 3점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변형 패스 툴로 점을 찍어주는데요. 실제로도 보시면 머리카락이 흔들리지 이 모근이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안 움직이게끔 점을 2개 정도 가깝게 찍어주시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본값의 움직임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이럴 때는 컨트롤 Z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 화살표 눌러보시면 조정이 있죠. 마이너스 1의 움직임을 0에 만들어버린 거니까 이 변경 후의 값 부분에서 숫자를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의도했던 대로 움직임이 위치해 있습니다. 머리가 흔들릴 때 팔도 흔들리게 해주시면 괜찮은데 이게 말로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캐릭터의 생동감이 더해져요. 그래서 팔들을 모두 디포머로 묶어서 뒷머리 흔들림 파라미터에 그 방금 만든 디포머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팔이 살짝 흔들리게 만드시면 머리 흔들림 파라미터 편집도 끝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얼굴을 움직일 때마다 머리카락이 흔들리게 해볼 건데요. 상단바 모델링, 물리연산 정면 블렌드 설정 열기 들어가주세요. 여기서도 캐릭터를 한번 움직여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포인터에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 만약에 캐릭터가 반대로 움직인다면 뭔가 편집을 잘못한 거겠죠. 이 경우에는 지금 각도 X 파라미터 편집을 잘못한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다시 또 처음부터 편집해야 되나?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각도 X 파라미터 편집을 잘못한 거니까 일단 각도 X에 사용된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반전 눌러주시면 오류가 수정이 되어 있어요. 네, 이제 정말 머리카락이 흔들리게 해볼 건데요. 여기 그룹 이름 옆에 추가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머리부터 흔들리게 해볼 거거든요.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지워주시고 입력 프리셋, 머리 입력, 물리 모델 프리셋, 머리카락 쇼트, 롱 길이에 따라 골라주시는데 앞머리는 대부분 짧으니까 저는 쇼트로 해줄게요. 출력 설정 탭에 들어가셔서 추가, 머리 흔들림 앞 파라미터를 추가해 줄 거예요. OK 눌러주시고요. 캐릭터를 또 움직여보시면 머리카락도 흔들리고 있죠. 이렇게 물리 모델 설정 탭에서 원하는 대로 길이도 조정하실 수 있고 흔들리는 정도도 조절하실 수 있어요. 또 이번엔 옆머리도 흔들리게 해볼게요. 다시 추가 눌러주시고 머리 입력, 머리카락 이번에는 롱으로 해볼게요. 출력 설정 추가, 머리 흔들림 옆 파라미터 추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뒷머리 흔들림도 추가해줄게요. 창 닫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단축키 표정을 추가해볼 차례예요. 이번에 저희가 만든 표정들은 눈에 한정되어 있죠. 단축키용 파라미터들을 몇 개 추가해줄 건데 그 전에 이번에 사용하지 않은 이 수줍음 파라미터를 삭제해줄게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뉴 파라미터 클릭하셔서 단축키 파라미터는 최소, 디폴트, 최대값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최소 0, 디폴트 0, 최대 1로 만들어주세요. 보기 편하게 파라미터 맨 위로 올려주시고요. 양쪽 눈 반짝임 레이어 선택해주신 상태로 방금 만든 파라미터에 2점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0이 단축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기본값, 1이 단축키를 누른 상태, 그러니까 표정이 작동하는 상태거든요. 0에서는 이 단축키 표정이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도를 0으로 내려줍니다. 확인해보시면 단축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눈이 반짝이게끔 파라미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표정들이 관건인데요. 또 파라미터를 만들어줘요. 이제 남은 두 표정들은 기존에 있던 눈이 지워지고 이 단축키 표정이 떠있는 그런 표정이잖아요. 그래서 단축키용 디포머를 몇 개 만들어줄게요. 이 단축키 레이어들이 어느 디포머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보시면 각도 XY에서 사용했던 눈 디포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단축키 레이어들을 제외한 나머지 눈 레이어들을 한 대 디포머로 또 묶어줄게요. 그러니까 각도 X 눈 디포머 안에 자식 디포머가 생기는 거예요. 단축키용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이름도 정해주시고요. 또 눈동자 디포머도 단축키 디포머를 부모 디포머로 만들어줍니다. 총 단축키를 위한 디포머가 4개가 아마 생성이 됐을 거예요. 그 생성된 4개의 디포머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단축키 파라미터에 2점 추가해주세요. 그 다음 버튼이 눌림 1에서 불투명도 0이 되게끔 해주세요. 각각의 단축키 표정들 선택해주신 다음에 파라미터에 추가해주세요. 단축키를 누르지 않은 기본값에서 불투명도 0으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보시면
단축키가 작동한 상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라이브 2D 에디터에서의 작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상단바 파일, 런타임 파일 내보내기, MOC3 파일 내보내기 클릭하셔서 파일을 내보내줍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저장해주시고 이제 라이브 2D 뷰어를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2D 뷰어를 키시면 이렇게 작은 창이 하나 떠요. 파일 열기 누르셔서 MOC3 파일이라고는 안 써있고 이렇게 모델 3 써있는데 이거를 불러와 주시면 돼요. 이 뷰어에서 단축키를 활성화해 줄 거예요. 파일 추가, 표정 누르셔서 이름을 정해주시는데 앞에 숫자를 붙여주셔야 돼요. 만약에 원하시는 단축키의 순서가 있으시면요. 안 그러면 뒤죽박죽으로 떠서요. 저는 반짝이는 표정이 제일 먼저 오게 만들 거라 1을 붙여줬어요. 만드신 표정의 개수만큼 표정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익스프레션스 옆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방금 만든 표정 파일들이 열리거든요. 이거 하나를 클릭해보시면 라이브 2D 에디터에서 만들었던 파라미터들이 쭉 떠요. 그리고 맨 위에 표정 파라미터들이 있겠죠. 이거를 전부 선택해주세요. 만드신 만큼이요. 그리고 활성화할 표정의 파라미터만 1로 드래그해주세요. 이거를 전부 클릭해주셔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표정들이 겹쳐요. 겹쳐도 괜찮은 표정이 있으시다 하면은 선택 안 해주셔도 돼요. 다른 남은 표정들도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파일 내보내기 모든 표정 모션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또 파일 내보내기 모델 설정 눌러서 덮어 써줄 거예요. 그러면 뷰어에서의 설정도 끝이 났는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해두면 도움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캡처 도구로 캐릭터를 이렇게 캡처해주세요. 정사각형으로 하시면 좋아요. 파일 저장해주시는데 만든 모델과 관련된 모든 파일이 한 폴더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폴더 안에 저장해주시면 돼요. 이러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번 강좌도 끝이 났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 이 과정이 가장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좋은 것은 여러 번 직접 만들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시도해보시면서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 나가시고 익숙해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빠르면 한 달 안에 충분히 기본기를 익히실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만들어보시기를 정말로 추천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V큐브 스튜디오와 OBS 스튜디오에서 세팅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